9만 원 갔을 때 9만 전자 갔을 때가 이제 450만 원택이거든요. 제가 이제 100만 원에 팔고 450만 원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저주를 했었거든요. 그만 가라고. 아이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있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의 그런 예. 관점하고 사실 같은 걸 겁니다. 아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7월에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싶다라면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를 올해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연말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2달 전에 저희와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 2차 전지의 돌풍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박순혁 이사에게 지금까지 온 에코프로 더 갈 건지,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 이런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은 누가 있을지, 혹시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없을지 2차 전지 관련해서 A to Z 싹 물어보겠습니다. 박순혁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사님 그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요,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서 시간이 모자랐지만 제일 처음에 그때 조정을 받던 시기라서 이사님 배터리가 요즘에 조정을 받습니다. 이거 혹시 방전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 드렸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아니, 이 주가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님도?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원금 기준에서 한 2억 5천 정도 투자가 돼 있고요. 예. 지금 저희는 이게 설마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까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16년 만에 100만 원을 찍는 소위 황제주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위로 지금 1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에코프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조금 좀 애매한데 지금 상황이 이제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많이 올라와서 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2011년 대비해 갖고 2021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이익이 총 11배가 늡니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네. 2011년 연말에 가격이 11만 원이었고 지금이 한 120만 원 정도니까 그 딱 11배가 올랐어요. 지금 주가도.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이익이 11배 늘었는데 주가는 대략 한 5배에서 6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한 거고요. 만약에 산다고 하시더라도 바로 수익 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숏스퀴즈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숏스퀴즈는 이제 그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이제 150불에서 거의 한 290불까지 올라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대표적으로 숏스퀴즈가 있었던 이제 그런 무렵이고 그게 13일 연속 상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에코프로 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면은 있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온 거는 사실이긴 하고 한 3년 정도 두고 사고 이제 3년 정도를 내가 끌고 가겠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언제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꿈나무들이 생긴 거예요. 그 2차 전지라는 하나의 그 섹터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LNF나 포스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스코 그 꿈나무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는데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매출은 굉장히 늘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분야는 시장 전망 대비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예. 포스코도 그러면 에코프로 형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것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8개 종목. 그렇죠. 이제, 8대 종목이 종목.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2010년대 이제 10년 동안 주식시장을 이제 호령했었던 이제 팡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팡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년 동안 계속 올라갈 때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고평가 논란 나와가지고 주가 좀 떨어졌다가 아직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거품이 꺼졌구나 하고 좀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8대 종목은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에 그때 사셨어야죠, 사실. 아유 근데 간이 너무 콩알만해져가지고. 예, 예. 아니 생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처음 봤거든요. 막 하루에 20% 오를 때는 행복하지만 다음 날은 막 그 이상 빠지기도 하고. 아, 그럴 때 정신줄을 꽉 잡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사님은 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는. 저는 뭐 이제 그 책에도 적어놨지만 25년 12월 31일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계속해서 들고 갈 거다. 주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 생기면은 이제 좀 더 사기는 할 거다라고 이제 대국민 약속을 한 셈이고. 아니 중간에 정말 그 수익 실현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뚝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판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펀드를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네. 뭐 지금도 그런데 펀드를 제가 운영할 때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제가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면 이제 4,000원, 뭐 5,000원 할 때 그때부터 야 이거는 진짜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이다. 2000년도 초반이죠.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제 포트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팔았어요. 120만 원에 제가 팔았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120만 원. 액면 분할하기 액면 전에. 예, 액면 분할 전이니까 5분의 1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으니까 100만 원이면 2만 원. 2만 원. 나중에 200만 원도 갔었는데 네. 몰랐죠 뭐 그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이게 함부로 주식을 파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내리면 다시 탑승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제가 생각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9만 원 갔을 때 9만전자 갔을 때가 이제 450만 원 택이거든요. 제가 이제 100만 원에 팔고 450만 원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저주를 했었거든요. 그만 가라고. 아이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있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의 그런 관점하고 사실 같은 걸 겁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에 혹시 뭐 나쁜 악재 같은 것들이 없나 이제 그런 거 계속 찾고 이제 반도체는 계속 갈 수 없을 거야. 중국이 곧 뛰어들면 나는 팔았으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다 마찬가지로 한 번은 다 갖고 계셨을 주식이에요. 기관들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제 팔았는데 팔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용기 내서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좀 따라서 쫓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되게 급등한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니까 그 시점은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매매 시점 잡고 이런 거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갖고 제가 이제 조언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썼던 기사들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 50만 원 돌파, 삼성전자 80만 원 돌파. 그때는 80만 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사? 근데 나중에 2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 샀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80만 원이 딱 그 눈앞에 있을 때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니까 다들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이 주가가 적정하다, 투자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밸류에이션이 돼야죠. 예,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싸냐 비싸냐를 이제 사실 판단하셔야 되고 그 밸류에이션을 그때 제가 100만 원, 120만 원 할 때 팔아갖고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제대로 했으면 제가
비싸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따라서 샀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이제 그 절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120만 원에 샀던 거를 150이나 200만 원에 사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2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아닙니까? 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20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당연히 들 거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을 사시는 거는 제가 극구 말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8대 종목에서 5개 이상은 사라. 5개 이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식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크게 오른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게 예.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메이커 있는 회사의 큰 주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왜 안 오릅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이제 LG엔솔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좀 대기업들 셀하고 이런 쪽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어 갖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이제 다른 양극재나 이제 광물에 비해서는 좀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면 이미 예,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은 그 롱숏 펀드들 이제 한국 기관들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 이제 그런 롱숏 펀드들이 지금 숏 스퀴즈가 당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 5월 달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크게 시세가 나고 있는데 4, 5월 달에 크게 공매도가 있었던 주식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형제들 네. 이런 주식이거든요. LNF 이런 거. LNF는 조금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LNF 그 8대 거기에 안 들어있는데 예, 예, 많이 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겁니까? LNF는 이제 제가 그때 8대 종목 이제 구성할 때 이제 LNF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예. 양극재 쪽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회사라고 봤고 그에 비해서 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좀 고평가를 했던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고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차별화되어 있다. 예, 그거는 이제 LNF가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후광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테슬라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예. 그래요. 특정 종목에 대한 평가는 뭐 각자 본인의 주관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매도도 진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공매도가 그렇게 걸리면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 졌잖아요. 개미들이 외국인들이 이거 공매도 할 거야. 그럼 대부분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개미들이 털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근거는 이게 이제 한번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제 피를 한번 흘리면 그러면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벌써 약한 모습을 보이고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2차 전지 주들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쇼스퀴즈를 당하면서 예. 에코프로가 이제 먼저 그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거잖아요. 저 에코프로처럼 될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행복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힐링 캠프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사님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 앞에 보이실 텐데 예. 저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반도체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를 안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투자하기 늦은 시점은 아닙니까? 늦었죠.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죠. 늦었어요? 예. 늦었지만 그래도 좀 덜 늦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이제 팡 말씀드렸는데 팡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 한 이맘때쯤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한 이틀 2, 3일 정도의 주가가 대거 한 10% 이상씩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아마존이 PR이 200배가 넘었고 예, 그다음에 저기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30배가 훨씬 넘어가는 이제 네. 가격대였고 애플이 36배였거든요. PR이. 그 애플 36배 할 때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와. 그 이후에 7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버핏은 좀 막 잃어도 되잖아요. 예. 아유, 그 몇백억 그 잃었으면은 벌지 뭐 이래도 되는 세계적인 부자지만 저는 몇십만 원만 잃어도 어떡하지? 이런 입장이 처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잃는 거를 겁내면은 사실 주식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예금이나 하셔야 되겠죠. 이제 평가액은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4월달 그 무렵에 이제 에코프로가 70만 원, 80만 원 찍고 이제 막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뭐 저 한 70만 원 정도 샀다고 치면 네. 이제 50만 원이면 거의 뭐 한 30%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그 마이너스 났을 때 내 마음이 이거는 뭐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니까 이 30% 떨어진 거 뭐 전혀 나는 걱정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 저가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저가 매수하겠어라고 접근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만 원에서 50만 원 떨어졌을 때 이거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있을 테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 어록 중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그런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해장국에 맛이 없다면 너의 금주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MSCI 편입을 호재로 보기도 하고 이거 위험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걸 호재로 보는 쪽은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기 편입된다고 거론되는 종목들이 더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아니다. 과거에 시젠 뭐 등등해서 몇 가지 종목들은 편입된다고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편입되고 나면은 2차 전지 관련 주국에 더 주가의 호재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시점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 질문지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 시젠하고 그 다음에 한 종목도 주셨던데 제가 봤거든요. 오기 전에. 그게 이제 저 MSCI에 들어간 게 21년 8월이었고요. 21년 8월 무렵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주식들이 아주 급등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입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 날 실제로는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거니까 네. 8월 31일까지는 올랐었고요. 그것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급락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수급상의 요인에 의해서 올랐는데 그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 그 수급적인 요인을 못 받쳐줬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다 빠져나가는 이제 공매도에 좀 공략 대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었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 발표는 안 한 상태고 8월 11일인가 그렇죠? 네. 8월 11일 날 발표하고 8월 31일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9월, 10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자, 떨어진다고 떨어질 게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팔 겁니다. 근데요 이사님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좋고 그런 종목은 없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 수혜가 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다 그러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기술인데 파는 건 또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을 언제쯤 부려봐야 되느냐. 요것도 중요할 텐데 요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팔리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50% 선을 도달하는 시점. 그 시점을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하시는 시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시기는 2030년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배터리 8종목을 위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일부 팔아 갖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다른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교체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제일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네.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다양한 업종을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분석해 보면 여전히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쌉니다. 반도체는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도 반도체는 많을 거거든요. 빨리 파셔야 됩니다. 예, 빨리 파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길게 질문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과거에 미국 빅테크 그 거품 많았다라고 했는데 더 올랐다 하셨잖아요. 지난 그 뉴욕 증시가 그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빅테크들 거품 조정된다 얘기했는데 요 어떨까요? 빅테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우, 예, 21년, 네. 22년 무렵에 21년 말, 22년 초 무렵에 빅테크의 시대는 끝났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되돌림 반등 정도로 보셔야 돼요. 되돌림 반등. 예. 그러면은 조정 좀 받고 소폭 반등 다시 일어날까요? 빅테크는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